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최부길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075%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2.0075%에 숨겨진 대국민 사기극이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79조 원이나 쏟아부어 가지고 겨우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세금 주도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고 문재인 정부는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 성장률, 우리 신문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1%대로 추락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22일 날 한국은행이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총 1,844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07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때 0.8%였고요. 그 이후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고요.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2.5, 2.6%를 봤는데 여기도 한참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률 2.0075%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여기 정부의 민낯이 숨겨져 있습니다. 2.0075%의 진실을 밝혀주는 단초가 뭐냐면 바로 성장률 기여도입니다. 2.0075%의 성장률 달성에 민간 기여도는 0.5%포인트고요. 정부 기여도가 1.5%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3배에 달하는 거죠. 민간은 성장을 향한 활력을 잃었고요. 오직 정부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경제 성장이 75%를 이끌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79조 원이라는 재정을 쏟아부어 가지고 겨우 2.0075%라는 수치를 만들어냈다는 의미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초에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를 했고요. 4월쯤 가니까 2.5%, 7월에는 2.2%, 11월 들어서는 2.0%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2.0%마저 수성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니까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불용 예산을 남길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협박까지 해가면서 국가재정을 79조를 막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장률 하락을 겨우 막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기 부양 카드를 결코 쓸 일이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그동안에 쳐왔거든요. 막상 그런데 성장률이 1% 추락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필요한 건설 투자는 해야 된다.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한 겁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토목 사업을 절대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거 걷어찼죠. 결국은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건설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4분기 정부가 도로 정비라든지 하천 개보수 또 사회 간접자본 SOC 투자에 쓴 돈은 79조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한겨울에 나무를 심는 근린공원 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의 망원동 한강공원에 11월 후반기부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말입니다. 원래 2020년 하반기까지 목표로 되어 있던 한강공원 망원동 이용통로 사업도요, 12월 말까지 완공으로 이렇게 당겼습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했다는 거죠. 12월 말까지 돈을 다 쓰도록 한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멀쩡한 버스 중앙차로를 재포장을 하고 보도블록들을 고치는 대대적인 교체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원래 20일에 월급을 주는데요. 이 예산 집행 산정 시점이 16일로 앞당겨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 성장률에 반영하도록 했고요.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칠판 바꾸고 사물함 갑자기 바꾸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설과 토목 경기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일시적으로 4분기에 6.3%라는 성장세를 만들었고요. 이것 때문에 성장률 2.0075%라는 턱걸이를 하도록 만든 겁니다. 결국 2019년의 성장률 2.0075%는요, 국민의 세금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재정주도 성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려고 그러면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업은 숨도 못 쉬도록 견제하고요. 또 강제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금으로만 억지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1% 성장에 머무르게 되면 당장 4월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쩔 수 없이 2.0%라는 숫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난 돈, 79조 원을 쏟아부어 가지고 그 수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확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결국 미래의 성장분까지 가불 해가지고 국가 부채만 늘어나는 악순환을 거듭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도 막대한 재정 투입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랬죠. 연초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상반기에 왕창 써놓고 또 후반기에 추경 예산 또 하자 그러겠죠. 다 국민 빚 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월 총선 이전에 과감하게 세금을 풀어가지고 일시적으로나마 경제가 화랑인 것처럼 보이겠다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2.0075%라는 신기루 같은 사기극에 이어서 또다시 국민들을 현혹시켜가지고 4월 총선에서 승리해 보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국민 현혹을 위해서 대통령부터 우리 경제는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일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말은 역시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겨우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동향만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인데 그 이후 수출은 급격한 내림세를 타면서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대통령은 경제가 반등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했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제가 하락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반등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반등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추락을 했는데 이제 반등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그동안 추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온 말일 겁니다. 그 말은 그동안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발언한 것들, 이건 경제 실상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반등이라는 단어도 또다시 거짓 현혹임이 지금 여러 경제 지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실질 국내 총소득 GDI라고 그러죠. 전년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가계, 기업 등 이런 경제 주체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이 경제 주체들의 호주머니가 그만큼 가벼워졌다는 의미죠. 쓸 돈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1953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통계 작성 이후에 네 번째입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21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동안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게 언제냐? 6.25 전쟁 직후인 1956년, 그리고 2차 오일 쇼크 직후인 1980년,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딱 세 번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례적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도 GDI는 0.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치욕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GNI 역시 32,000달러, 약 3,733만 원인데요. 이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33,434달러에 비해서 4 내지 5% 하락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것은 2018년 GNI가 31,000달러였는데요. 1년 만에 무려 1,400달러 가까운 감소로 꺾이게 된 겁니다. 가계, 기업, 정부 이런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벌어들인 명목 국민 총소득을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다음에 달러 환율을 반영하는 1인당 GNI가 한 나라의 국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고집스럽게 펼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완전한 실패였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주겠다고 실행했던 소득 주도 성장이
오히려 역주행을 이끈 장본인임이 확연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날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작년 경제 성장률 수치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나름 선방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뻑뻑 우기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도요,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지난해 2%가 안 될 거라는 회의론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깜짝 성장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제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홍장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장도요, 이날 한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최근 들어 가시화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은 말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보는 외부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경제 전문지죠. 니혼게이자이, 니케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니케이가 23일 날 곤경의 한국 경제, 재정의 의존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국제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니케이는 이날 기사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최저인 2%에 그친 이유가 뭐냐? 경제의 뼈대인 반도체 시황이 악화됐고 수출과 설비 투자가 부진한 것이 원인이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2020년 2.3에서 2.4%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도 반도체 시황 회복과 적극 재정 지출에 의존한 것이라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2020년 세출 한 513조 5천억 원 되죠. 이 세출을 전년보다 9% 늘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하면서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고 경기를 회복시키겠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 10.9% 끌어올렸지만 오히려 영세 사업자의 경영을 압박해서 종업원의 해고가 이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늘어난 일자리는 60대 이상이고 또 40대의 고용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마지막으로 2020년은 경제가 힘차게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고 또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말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경기 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경제를 의식하면서 이걸 대통령이 일관된 주장으로 국민들을 세뇌시켜 보려고 한다는 그런 주장을 니케이가 한 겁니다. 그런데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자신들이 뭐라고 말을 하건 그 말들을 국민들이 다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꾸준히 우리 경제가 잘 가고 있다고 세뇌 작업을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씻어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거대한 집의 추춧돌과 기둥들이 썩어가고 있는데 매번 화려한 색깔로 덧입히면서 현혹하고 선동하고 있는 거죠. 2020년의 경제 전망 결코 밝지 않습니다. 2.4% 탁도 없습니다. 2019년에 2.6%에서 2.0%까지 떨어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4%인데요. 벌써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의 전망치가 2.6%였으니까 0.2%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벌써부터 재정 적자를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2.4%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60% 이상을 쏟아붓겠다는 거죠. 하반기에 추경 예산 또 빚내가지고 또 이렇게 끌어당길 겁니다. 진정으로 경제를 살려면 그리고 경제를 부양시키려면 당연히 각종 기업 규제부터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가지고 생산성을 키워야 하는데 불행히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기업을 더욱 억제고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들 보면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 방향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큰소리 치는 걸 보면
이건 무능과 무지의 산물일 것입니다. 일자리만 해도 세금을 창출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부 행태는 오히려 세금을 갉아먹는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넘어서 4분의 3 이상의 국민들을 정부에 의존해가지고 살게 하려는 그런 좀비 집단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친문재인 집단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정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이긴들 대한민국이 제대로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까? 혹세 무민의 궤변으로 4월 총선에서 이긴들 이 나라가 제대로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을 개의 돼지로 보면서 그저 세금으로 만든 돈 좀 던져주면 다 자기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 버르장머리를 오는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